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바로 11번째 소화기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기구에서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소화기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아셔야 되는데, 먼저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능력 단위예요. 자,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예요. 단위에 의한 분류. 자, 여기서는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데, 소화 능력 단위에 의한 분류에서는 이제 소형 소화기와 그다음에 대형 소화기 두 가지를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형 소화기. 자,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형 소화기가 있어요. 대형 소화기. 자, 보시면 이제 소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가정용에 쓰고 있는 그 분말 소화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소형 소화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가 1 이상이고,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단위가, 소형 소화기는, 자,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1단위 이상이고, 그 다음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에 해당하는 소화기를 소형 소화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합니다. 이거는 보행거리예요. 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형 소화기 같은 경우는, 자, 대형 소화기는 자, 화재 시에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사람이 운반할 수 있어야 돼요.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 단위가 A급은 10단위 이상, 그리고 B급은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가 되겠죠. 그죠? B급은 유리 화재에 해당이 되는데, 자, 능력 단위가 A급. 자, A급은 10단위 이상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A급은 10단위 이상이고요. B급은 20단위 이상이 됩니다. 20단위 이상. 그 다음에 보행거리는 바로 30m 이내입니다. 보행거리는 30m 이내.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소형 소화기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이고요. 보행거리 20m 이내. 그 다음 대형 소화기는 A급인 경우는 10단위 이상, 그리고 B급은 20단위 이상이고, 보행거리 30m 이내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 지시압력계에 그 정상 사용 범위가 있어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 이거는 이제 가정용에 쓰고 있는 소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에 지시압력계. 보시면 압력계 있어요. 압력계 지시가 있어요. 자, 지시압력계에 정상 사용 압력 범위 있어요. 정상 사용 압력의 범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면 소화기를 보시면은 그 지침이 녹색 부분이 있어요. 녹색 색깔이 있는데, 녹색 부분을 가리켜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압력 사용 범위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추가압식 분말 소화기 지시 압력계의 정상 사용 압력 범위가 어디라고요? 0.7에서 0.98 메가파스칼입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이제 일단 설치하는 곳이 아파트에 무조건 설치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자,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바로 전층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돼요. 다음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설치 기준 내용 중에서 먼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 승인 받은 유효 설치 높이 및 방호 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좀 기억해주세요.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야 돼요.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감지부는 형식 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다 보기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3번 차단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하고요. 반대로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상의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에서 일단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공기보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자 보세요. 공기보다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누출했을 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예, 가볍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설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장면으로부터 바로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해야 돼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공기보다 자,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데, 무거운 가스. 자, 이럴 때는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바닥면으로부터 똑같아요.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스가 뭐가 있냐면,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뭐 있었어요? 바로 LNG죠, LNG. LNG는 위로 떠요. 누출했을 때. 근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뭐 있었어요? LPG. 그렇죠. LPG는 바닥에 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LNG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LPG인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신부는 주위의 열 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설치 기준 내용 보기에 쭉 나오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어디 보시냐면 7번째, 자, 가로 7번에 특정 소방 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뭐냐면 소화기구의 자, 능력 단위 기준입니다. 능력 단위 기준. 자, 보시게 되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별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위락시설 있어요. 위락시설. 자, 우리 법규에서 배웠던 거예요.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자,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마다 30제곱미터마다 자, 능력 단위 한 단 이상입니다. 자, 바닥 면적이에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얼마라고요?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라고요. 한 단위 이상. 그럼 이런 그 내용들이 뭘로 나오겠어요?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위락시설의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그 능력 단위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락시설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가 한 단위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대상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공연장이나 뭐 집회장, 관람장, 그다음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뭐 공연장, 그 다음에 관람장 시험에 나왔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람장, 그 다음에 장례식장, 자,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자, 이러한 곳에서는 자, 바닥 면적 바로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 이상입니다. 자, 이러한 곳에서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자, 한 단위 이상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이 수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산 문제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공연장, 관람장,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은 많아요. 그 중에서도 노유자 시설. 자, 노유자 시설이 나온 적이 있어요. 노유자 시설인 경우에는 자,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예요. 이거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입니다. 여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제곱미터,
50제곱미터, 그리고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 수치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아래, 표 아래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자, 건축물의 그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 다음에 재료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기준 면적의 몇 배? 2배라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뭐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몇 배가 된다고요? 2배가 된대요, 2배. 누가요? 이 값들이. 30제곱미터가 60제곱미터가 되고요. 50제곱미터가 100제곱미터, 그리고 100제곱미터가 200제곱미터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그리고 불연재료, 그다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는 이 기준 면적이 몇 배라고요? 예, 2배가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이게 2배가 된다, 안 된다를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배. 자, 그 다음에 괄호 9번에 보시면 자,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가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치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부속 용도별, 자, 부속 용도별 추가해야 할 뭐가 있냐면 소화기구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도별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 표를 보시면 바로 보일러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보일러실. 자, 보일러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해당 용도의 바닥 면적의 25제곱미터마다, 자, 이런 경우에는 25제곱미터마다 바닥 면적이에요. 25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이에요. 능력 단위 한 단위 이상으로 하고요. 자, 그 외에 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몇 개? 한 개고요. 자, 바닥 면적이 똑같아요.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개? 2개를 설치하는 겁니다. 뭐를요? 바로 자동 확산 소화기예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동 확산 소화기.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지 10제곱미터 초과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집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10제곱미터 이하 초과예요. 자, 그 다음에 변전실이나 통신기기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용도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실이나 뭐 전기실, 통신기기실, 자, 이런 곳에서는 바로 바닥 면적 얼마?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1개를 설치합니다.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소화기, 자, 1개 이상을 설치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통신기기실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다라고 하면 소화기 몇 개 이상? 4개 이상 설치하는 거죠. 그죠? 50제곱미터 이하마다 소화기 설치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10번을 보시면 대형 소화기의 기준 나옵니다. 대형 소화기의 기준. 자, 대형 소화기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를 암기하시냐면 그 표에 나와 있는 소화약제의 충전량 있죠. 그러니까 소화기의 종류에 따른 충전량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6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물 소화기예요, 물. 자, 물 소화기의 그 충전량은 얼마냐? 80리터 이상이 돼야 돼요. 80리터 이상. 그러니까 이 기준값을 암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 소화기는 80리터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포 소화기. 포 소화기는 20리터 이상이에요. 20리터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화액. 자, 강화액 소화기예요. 강화액 소화기는 자, 충전량이 60리터 이상입니다. 60리터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론 소화기. 한론 소화기는 자, 한론 소화기는 이건 다리가 킬로그램이에요. 바로 30kg 이상. 30kg 이상. 그 다음에 CO2. 자, CO2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바로 50kg 이상.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50kg 이상을 충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는 바로 20kg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화 약재별로 충전해야 될 양들 있죠? 이 양들을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는 물 소화기. 시험에 나왔던 거 있어요. 물 소화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CO2 소화기, 그리고 분말 소화기. 이 정도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던 소화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괄호 11번에 그 소화기구의 소화약재별 적응성이 있죠. 그러니까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D급 화재. 여기서 어떤 소화기가 적응성이 있는지도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는 전기 화재.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뭐가 있어요? 바로 CO2 소화약재, CO2 소화약재, 할론 소화약재,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재, 그 다음에 인산염류 소화약재, 그리고 중탄산염류 소화약재,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 화합물. 그래서 전기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A, B, C, D급 화재에 따라서. 자, 그 다음에 괄호 13번에 소화기구 설치 대상 소방 대상물이 있어요. 자, 여기도 자 보시면 자 뭐냐면 소화기구의 설치 대상. 소화기구 자, 설치 대상별로 소방 대상물입니다. 소방 대상물. 자,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은 소화기 또는 간이 소화 용구는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자, 이거 보세요.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대상이에요.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자동 소화 장치.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곳이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곳이 있냐면 첫 번째로 아파트. 자, 아파트에 반드시 설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파트 보시면은 왜 그 컬링 아시죠? 컬링 할 때 그 스톤 있죠, 스톤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의 그 소화기가 있어요. 동그랗게 돼 있는 거. 그게 천장에 달려 있을 거라고, 주방에. 그래서 이 아파트에는 무조건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층수가 30층 이상이래요. 30층 이상. 30층 이상인 오피스텔에는 자, 전층에 바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요거 있죠. 여기죠. 30층. 30층 이상이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설치하고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모든 층에다 설치를 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예요. 자, 그다음에 괄호 14번에 보시면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가 나와요. 자, 보세요. 자, 여기도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간이 소화 용구의 능력 단위. 자, 어떤 내용을 보시냐면 그 간이 소화 용구에는 그 마른 모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마른 모래를 보시면 건조사. 자, 마른 모래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입니다. 자, 보세요. 삽을 상비한 몇 리터? 50리터 이상. 자, 50리터 이상의 것 몇 포? 한 포. 이상의 것 한 포예요, 한 포. 이 한 포를 자, 얼마의 능력 단위로 보냐면 바로 0.5입니다. 0.5 단위. 0.5단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른 모래 50리터 이상의 것이 만약에 2포 있다. 그럼 능력 단위가 얼마 되는 거예요? 한 포당 0.5단위니까 2포면 1단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삽을 상비한 50리터예요. 5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0.5 단위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질석이나 또는 팽창 진주암이에요. 팽창 자 진주암을 자 마찬가지예요. 삽을 상비한 자 몇 리터냐면 80리터예요. 80리터.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0.5 단위로 본다는 거죠. 0.5 단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구분하셔야 돼요. 마른 물에는 삽을 상비한 50리터 이상의 것을 한 포를 0.5 단위로 놓고요. 그다음 팽창 질석 또는 팽창 진주암은 삽을 상비한 80리터 이상의 것 한 포를 0.5 단위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계산 문제로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계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그 소화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서 이제 뭐를 보시냐면 사용 온도 범위를 보세요. 사용 온도 범위. 사용 온도 범위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강화액 소화기예요. 강화액. 자, 강화액 소화기의 사용 온도 범위. 자, 보세요. 강화액 소화기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영하 20도씨 이상, 영상 40도씨 이하의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강화액 소화기를 쓸 수가 있다고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말 소화기. 자, 분말 소화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말 소화기. 이 분말 소화기도 영하 20도씨 이상에서 영상 40도씨 이하의 범위에서 분말 소화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용 온도 범위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의 소화기 이외 나머지 소화기의 기타. 자, 기타 나머지 소화기는 자, 어떤 온도에서 쓸 수가 있냐? 바로 0도에서 40도 이하까지 이 범위에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하로 내려가면 못 써요. 나머지 소화기들은. 그죠? 그러니까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강화액 소화기하고 분말 소화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소화기들은 다 0도 이상 40도 이하에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 범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화기별로.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소화기의 표시사항 있죠? 그러니까 소화기의 표시사항, 소화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되는지 그 사항들을 쭉 보시면 돼요. 이 내용들은.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이 나왔어요. 참고사항. 호스. 자, 호스의 부착이 제외되는 소화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호스의 부착이 제외되는 소화기가 있습니다. 소화기. 자, 이것도 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 자,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2kg 미만이죠. 2kg. 약재량이 2kg 미만인 경우에는 호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호스의 부착을 제외되는 소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분말 소화기는 얼마? 2kg 미만인 경우에 제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액체계 소화약제 소화기.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 3리터 그 충전량이 3리터 미만인 경우에 제외할 수가 있고요. 수량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2. 자, 이산화탄소예요. 자, CO2 소화기는 이산화탄소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3kg 미만인 경우에 자, 호스를 부착하지 않아도 돼요. 3kg 미만. 그 다음에 할론 소화기. 네 번째로 할론 소화기는 바로 4kg 미만인 경우에 호스의 부착이 제외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별로 그 수량까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수량까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구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이 좀 많으니까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출제 예상 문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